간헐적 단식을 하는데도 왜 살은 안 빠질까요? 간헐적 단식으로 살 안 빠지는 사람들은 단식을 할 때 하면 안 되는 걸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간헐적 단식으로 살이 안 빠지는 보통 사람들의 공통적인 실수, 그리고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5가지 행동을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만 바로 잡아도 여러분의 몸은 오늘부터 당장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간헐적 단식, 왜 할까요? 단순히 굶어서 칼로리를 줄이려는 게 아닙니다. 간헐적 단식의 진짜 목적은 인슐린 조절입니다. 인슐린이 과해지면 지방을 저장하려고 하니까요. 적정 수준의 인슐린을 유지해서 ATP 생성에만 쓰이도록 하는 거죠. 이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굶어도 지방은 안 타고 기운만 빠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노력을 헛수고로 만드는 5가지 실수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첫 번째 실수는 단식 후에 먹는 첫 번째 식사입니다. 그 첫 식사에 보상 심리가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16시간을 잘 참았습니다. 그치만 오늘 하루 오래 굶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간헐적 단식을 하기 전에는 더 먹었었잖아. 지금 먹는 건 평소의 반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보통 빵, 떡볶이, 라면 등 정제 탄수 위주의 음식들을 주로 먹곤 하죠. 맛있으니까요. 이러한 행동은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정제 탄수화물은 평소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하지만 간헐적 단식 후에는 더 치명적입니다. 우리 몸은 오래 굶은 상태에서 당분이 들어오면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 몸은 많아진 혈당을 처리하려고 인슐린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많아지니 몸에서는 다시 지방을 저장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단식 효과가 단 한 끼 만에 증발하게 되는 겁니다. 첫 식사는 양질의 지방을 먼저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유를 한 스푼 그냥 드시거나 샐러드에 듬뿍 뿌려 드시는 겁니다. 또는 아보카도나 견과류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고 인슐린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그래야 단식 중에 열심히 태웠던 지방 대사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단식 중에 무심코 먹는 간식 한 입과 제로 음식들입니다. 칼로리가 없으니까 제로 음료는 괜찮다는 생각, 그래봐야 사탕 하나인데 이게 칼로리 얼마나 되겠냐는 생각, 이런 생각들이 간헐적 단식을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단식 중에는 물 외에 거의 다 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로 음료, 스테비아, 칼로리 0입니다. 그럼 살찌는데 영향을 안 줄까요? 칼로리가 없으니 혈당은 안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예민해요. 단맛이 혀끝에 닿는 순간 칼로리가 있든 없든 뇌는 인슐린 분비 신호를 보냅니다. 실제로 혈당은 안 오르지만 인슐린만 먼저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걸 세팔릭 인슐린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혈액에 인슐린을 줄여서 지방 저장을 막으려는 게 간헐적 단식인데 다시 인슐린이 분비되는 겁니다. 인슐린이 나오는 순간 우리 몸의 지방 연소는 즉시 중단되는 거죠. 16시간을 굶어도 중간에 마신 제로 음료 한 잔 때문에 실제 지방이 타는 시간은 겨우 몇 시간밖에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맛은 확실히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진정한 지방 연소를 원하신다면 단식 시간에는 물, 식초, 탄산수, 커피도 아메리카노 외에는 철저히 멀리 하셔야 합니다. 특히 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외의 단맛은 전부 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없게 되는 분들 많으시죠?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인슐린 수치를 강제로 끌어올립니다. 이 코르티솔은 필연적으로 인슐린 수치를 끌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방을 저장하는 게 스스로 내 몸을 지키기 위한 반응인 겁니다.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의지로만 굶고 있다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대사량을 확 낮춰버리고 결국 굶어도 살은 안 빠지는 몸만 축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도 많다. 이런 날은 단식 시간에는 강박을 갖지 마세요. 그런 날은 차라리 단식을 12시간 정도로 줄이고
양질의 수면을 챙기는 게 지방연소에 훨씬 유리합니다. 수면은 그 자체로 가장 비싸고 강력한 지방연소제입니다. 잠을 잘 자야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고 살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단식을 숙제처럼 여기는 강박입니다. 많은 분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면 시계바늘에만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컨디션이 최악이고 손이 떨릴 정도로 배가 고픈데도 아직 16시간이 안 됐다며 참으신다는 거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이겁니다. 간헐적 단식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유연성을 키우는 겁니다. 내 몸을 떼하듯 몰아붙이면 우리 몸은 유연해지기는커녕 스트레스 때문에 세포를 더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컨디션에 따라 어떤 날은 14시간, 몸 상태가 좋은 날은 18시간 이렇게 유연하게 조절하세요. 내 몸을 이기려 하지 말고 내 몸과 대화를 하면서 호르몬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적게 먹어서 빼는 게 아니라 잘 먹어서 대사를 살려야 살이 빠집니다.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 중에는 칼로리 계산은 그만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칼로리 다이어트 늪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단식 시간만 길게 가져가면서 정작 식사 시간에는 살찔까봐 하루 총 먹는 양을 500에서 600칼로리로 확 줄여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간헐적 단식이 아닙니다. 그냥 몸을 굶기는 행동일 뿐이에요. 이런 다이어트는 위험할 뿐만 아니라 끝은 무조건 요요입니다. 단식 시간에는 확실히 비우되 식사 시간에는 칼로리 계산은 이제 그만 던져버리세요. 대신 양질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내 몸에 음식이 충분히 들어오는구나. 이제 안심하고 지방을 태워도 안전하겠다 라고 판단이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몸이 안심해야만 지방연소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잡는 고행이 아닙니다. 고장난 인슐린 스위치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아주 정교한 과정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실수만 피해보세요. 단식 후 먹는 첫 끼를 올리브유와 야채로 시작을 하고 푹 자고 액체 칼로리만 끊어도 여러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질 겁니다. 의지로만 버티는 다이어트는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원리를 알고 내 몸의 스위치를 이용하면 다이어트는 즐거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벼워질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